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되고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원회에서 제작한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1권을 읽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도박이 인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도박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봅시다. 도박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도박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대충 해버리거나 제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나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치고 싶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혹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이유 중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대충 넘겨버렸던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도박과 관련하여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준비가 되셨지요? 경제적 상황, 정서적 상황, 신체적 건강, 가족 지인과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직장 학교에서의 기능, 여가 사회생활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박을 하면서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잘 떠올려 보시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박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1. 도박이 경제적 상황에 미친 영향. 지금까지 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족, 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도박이 정서적인 건강, 기분에 미친 영향. 도박이 평상시 나의 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화, 분노, 슬픔, 우울, 불안, 초조, 짜증, 즐거움, 짜릿함, 흥분. 여러분은 도박이 이러한 기분들을 느끼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가족, 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3. 도박이 신체적 건강에 미친 영향. 도박이 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건강 상태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건강 상태가 가족, 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4. 도박이 가족, 지인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도박이 가족, 지인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도박의 결과로 가족, 지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했나요? 5. 도박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미친 영향. 도박이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도박이 나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6. 도박이 직장 학교 생활에서의 기능에 미친 영향. 도박이 일, 학업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일,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7. 도박이 여가 및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도박이 나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가 원래 즐겨하던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이 도박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앞에서 생각한 도박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의 영역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상황,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 가족 지인과의 관계, 자신에 대한 관점, 직장, 학교, 여가 및 사회생활. 이러한 영역에서 도박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생각했던 단어들을 활용하여 도박이 나의 삶에 끼친 영향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장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반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도박의 결과에 대해 매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도박 일지, 도박 충동 대처 일지 작성하기. 과거를 살펴보는 힘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박과 관련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도박에 대한 유혹을 잘 느끼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박 충동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도박 일지와 도박 충동 대처 일지를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박 일지와 도박 충동 대처 일지를 간단하게라도 틈틈이 적으시면 내가 취약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야기할 도박 행동 이해하기와 도박 충동 이겨내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도 됩니다. 도박 일지 작성법. 도박 일지는 도박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도박 일지를 작성할 때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도박을 하러 갔었는지를 적습니다. 도박을 하기 전에 들었던 기분과 생각을 적습니다. 베팅한 액수와 도박이 끝나고 남은 돈을 적습니다. 도박이 끝나고 난 뒤에 들었던 기분과 생각을 적습니다. 이 책을 접하면서 한 번도 도박을 하러 가지 않았다면 과거 도박을 하러 갔을 때를 떠올리며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경험을 떠올리다 보면 베팅 액수와 잔액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도박 일지를 작성할 일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도박 충동 및 행동을 촉발하는 상황, 생각,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황이라도 잘 떠올려서 여러 건에 대해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박 충동 및 행동을 촉발하는 생각이나 감정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알아차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작성하시는 도박 일지에는 손실액을 따로 작성하는 칸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손실액을 계산하게 되면 도박을 마치 사업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박 일지 작성하는 예입니다. 상황, 촉발 요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시, 8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장소, 사람, 과천 경마장에 철수와 함께 감. 도박하기 전에 기분, 생각, 행동, 지루함, 2만원만 쓸 것이라고 자신함. 도박 행동, 베팅 액수, 10만원, 8만원 추가 인출, 잔액, 영원. 결과, 도박이 끝난 후에 기분, 생각, 행동, 스스로에게 화가 남. 2만원만 쓸 것이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함. 이 외에 2가지 예시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도박일지 작성예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박 충동 대처일지 작성법. 도박 충동 대처일지는 도박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을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조금이라도 올라왔다면 언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도박 충동이 올라왔는지를 적습니다. 충동이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충동을 물리쳤는지 적습니다. 도박 충동을 물리치며 도박을 대신하여 한 활동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도박 충동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 기분이 어땠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습니다. 도박 충동 대처일지 작성 예입니다. 일시, 10월 5일 저녁 7시. 상황, 퇴근 후 집에 가기 전에 혼자 술집에서 식사를 함. 외롭고 무료한 기분이 들었음. 충동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 생각.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어. 길게 보면 결국엔 잃게 돼. 도박을 한다고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아. 대안활동.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함. 도박을 참은 후에 드는 기분과 생각.
도박 충동을 물리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도박을 한 후 느끼는 허탈함과 자책감에 비하면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좋았음. 지금 이야기 드린 도박 중독 대처일지 A씨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도박 중독 대처일지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온 그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새삼 신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난 3년이 마치 꿈을 꾼 듯 희귀무례한 안개에 휩싸인 듯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증 때문에 돌아눕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일,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백혈구 수치 때문에 애탔던 일, 온몸에 링거줄을 떼고 샤워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일, 그런 일들을 의도적 기억 상실증처럼 내 기억 한편에 망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구태여 끄집어내야 잠깐씩 희생되는 파편일 뿐이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가슴 뻐근한 그리움이 다시 느껴진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였던 고 장영희님의 글입니다. 작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렸으며 50대에는 유방암, 척추암, 간암을 앓았으나 자신의 삶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터널에도 끝이 있음을 알고 잘 빠져나오면 어두웠던 터널조차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지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제 1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